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랑 서로 다른 두 확은 감마 델타를 갖고 저거일 때 A 플러스 감마 델타의 값은, 그럼 지금 또 보기차식이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이 보기차식의 x제곱들을 이제 치환했을 때 x제곱이 양수 하나 또 x제곱이 음수 하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뜻해요. 그쵸?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있는 거예요. 이제 28번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식은 알파 베타로 묶어서 여러분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느낌이 있어야겠지. 돼? 이 상태에서 이게 일단 인수분해가 되나 봅시다. 되면 좀 쉬운 문제. 요걸 2차항 같은 느낌으로 갖고 계시고 요걸 1차항 같은 느낌으로 갖고 계시고 요게 상수항이잖아요. a제곱으로 묶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돼.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거든. 이렇게 해서 1차항 계수 a제곱, 이렇게 해서 1차항 계수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만들어지고 더해주면 2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만들어지죠.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x제곱이 a제곱 또는 x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며. 맞아? 둘 중에 누가 양수예요? 왼쪽이 양수. 그럼 요게 음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네요. 그죠? 요거 일단 갖고 계시고. 문제에서 이제 이 짓을 했어. 요걸 알려줬어요. 그럼 여기서 얘들아 실근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a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가 a고 뭐 베타가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끝나는 거야 이게 이제. 요게 a고 요게 마이너스 a야. 근데 요게 a 제곱 플러스 a 제곱일 거야. 이게 마이너스 32라고 했으니까 윽 달려가지고 a 4승이 16.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돼요? 문제에서 a 값이 요 사이에 있다며. 그럼 a는 뭘까? 2가 되겠지. 여기 2 넣어주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어서 x제곱이 마이너스 3이 돼. 그럼 여기서 x값 찾으면 몇 나와요? 그렇지. 풀마 루트 3i. 좋아. 좋아. 그래서 a값 2인 거 구했고, 요거 루트 3i고 요거 마이너스 루트 3i니까 마이너스 3i 제곱 이렇게 돼? 얘들아 이게 3, 4차 방정식은 좀 응용해서 낼 만한 게 많이 없어. 그래서 보기차 방정식이나 이렇게 상반 방정식 같은 게 좀 응용으로 나오니까 이런 유형들은 좀 챙겨 가셔야 돼요. 됐죠? 아마 니네 쌤이 주는 프린트에도 이런 류가 있지 않을까. 다음 50번으로 갑시다. 적을 거 다 적고 천천히 넘어오세요. 이것도 괜찮은 문제네. 효리는 오늘 뭐 배웠어? 쌤이랑? 잘 가르쳐 주시지? 엄청 잘하시는 선생님이셔. 그러니까 잘 배워 가서. 나도 배워야 되는데 그 쌤한테. 봅시다. 자, 3차당식과 복소수 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g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의 허근이래요.
그 다음에 빼서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오는 어떤 켤레 관계를 가지고 있나 봐. 자, f3x-4의 서로 다른 모든 근의 합은. 자, 요거 이따가 우리 또 개념으로 정리 한번 합시다. 알겠죠? 네, 이따 정리해 줄게. 자, 일단은 요걸로 g의 정체를 좀 찾아볼 수 있겠다. 우리가 g를 보통 a 플러스 bi라고 쓰잖아. 근데 이 문제에 a가 있으니까 b 플러스 ci라고 씁시다. 그럼 g 반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b. 그렇지. 그럼 g 마이너스 g 반은 뭐라고 쓸 수 있어? 2c야 이거. 요거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4 된다 그랬으니까 제곱해주면은 4c 제곱 i 제곱이잖아. 요게 마이너스 4 된다 그랬으니까 c 제곱이 1이에요. 그럼 c는 돼? 근데 사실 누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어쨌든 위에 게 플러스 1이면 밑에 게 이제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여기까지 되지? 자, 그 다음에 요게 인수분해가 돼. 윤혁이한테 한번 물어보자. 윤혁아, 여기가 a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a가 있거든? 그럼 이런 개수들이 지워지려면 x에 몇 넣어야 될까? 그렇지. 방금 윤혁이가 대답했니? 마이너스 1 넣어야 지워진다 이거는. 왜냐면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넣어도 상관없거든, 그지? 잘했어. 근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된다는 얘기니까 한번 수행을 해보면 3차 항계수, 2차 항계수, 1차 항계수 상수항 몇? 마이너스 1로 되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 x 뭐 마이너스로 묶어준다면 a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돼? 근데 여기서 뭐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지만 끝낼 수가 있는 게 이 친구의 두 근이 집한 거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두 근을 더해주면 2b인데 요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 거고 둘을 곱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i제곱 즉 b제곱 플러스 1인데 요게 마이너스 a 플러스 2인 거잖아. 이렇게 연립해서 문제를 끝낼 수 있어요. 이해되고 있어?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되나 한번 보자.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더하면 되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달려서 인수분해 안 된다. 됐지? 응. 근데 내 말 들어봐. 일단 풀기는 풀어야 되고 조금 귀찮네. 뭐라고? 응? 그래. 여기서 그냥 변형 쓸까? 그게 훨씬 낫겠다, 그지? 저게 두근 차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면 합제곱 마이너스 찌꺼기 4개라고 쓸 수 있지. 이러면 A 찾기 더 빠르겠다. 돼? 이거 연립해도 되긴 되는데. 지금 서연이가 풀어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어? 이해하고 있니, 지금? 윤혁이 표정이 멍청한데? 지금 이해돼? 되고 있는 거 맞아? 그럼 요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4라고 그랬고. 아이고, 요거를 잘못 썼구나, 내가. 이거는 뭐야? 두근의 합이니까 요거죠. 마이너스 필요 없어. 제곱할 거니까. 지지 반응, 요거잖아. 부호 안 바꾼 거, 그지? 여기다 이렇게 써줄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이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7 플러스 4 이렇게. 그럼 a 값은 몇?
왜냐면 맨 밑에 a가 음수라고 돼 있거든. 됐어?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4지. 그럼 b는 2. 여기 끝. 이게 필요는 없는 게 잘 봐. 자, 여기서 이제 C 하나 적어보자. 나 이거 여기 좀 지울게요. fx는 0의 근과 fax 플러스 b는 0의 근의 관계. 기억나세요? fx는 0의 근이 알파 베타일 때 ax 플러스 b는 0의 근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다시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필요가 아니야. 아니긴 한데 지금 뭐 약간 살짝 헷갈리게 기억하고 있나 봐. 애들아 이게 별게 아니야. 봐봐. 어떤 fx가 있는데 여기 알파를 넣으면 0이 돼요. 이런 뜻이야. 여기에 숫자 베타를 넣으면 0이 돼요. 이런 뜻이야. 근데 식이 바뀌진 않았잖아. 그럼 얘도 몇이면 0이 되겠어? 그럼 얘도 몇이면 0이 되겠어? 베타, 그지? 이렇게 찾는 거야. 요 식 전체를 알파로 만드는 x값을 찾는 거야. 혹시 베타 빼고 알파 나눈다고 한 거야? 이렇게 하면 맞는데. 그래? b 넘겨서 a로 나눠주면 돼. 근데 얘들아 뭐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야. 뭐야? 베타 마이너스 b.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야. 요 구조를 외우라는 거지. 요 구조를. 이해하라는 거죠. 그쵸? 이해돼? 그럼 지금 문제에서 fx는 0에 세 근이 마이너스 1 하나, g 하나, g바 하나잖아.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3x 마이너스 4로 바꿔놨어. 그죠? 그럼 얘가 몇? 마이너스 1. 또 얘가 몇? g. 아우,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됐지? 요거 1, 여기서는 x가 g 플러스 4 오버 3, 여기서는 x가 g바 플러스 4 오버 3.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서로 다른 모든 거네? 합. 자, 다 더해요. 여기 1은 3분의 3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합 알아놨잖아, 아까. 홀리 쉣, 지웠네? 근데 기억나.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 아니었어? 그럼 더하면 4다, 그지? 요거 4야. 그럼 4, 8, 12, 13, 12, 15. 5지, 5. 됐어? 이해돼? 윤혁아 진짜 이해돼? 네. 얘들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진짜로. 이거 모르면 적어놔, 이만큼. 근데 내가 너네 이론 노트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라 그랬는데. 자, 다음 55번으로 갑시다. 야, 그리고 얘들아, 너네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이거랑 이거 학교에서 설명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고 와. 지금 수업 어디 나가고 있어? 그거 했어요. 했어? 교과서로 수업하시니? 네. 교과서에 이 문제 몇 개 있어? 근데 일단 나온다고 하시면 이거 나오지. 나오긴 나와. 근데 교과서로만 수업하고 땡 했어?
저거를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나 모르겠네. 그냥 최고로 어려운 것까지 다 하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니네 학교는 뭐 가이드라인이 없어. 근데 너네 이번 1컷을 보면은 더 어렵게 내시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럼 당연하지. 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기말고사도 이렇게 보면은 네 수학쌤, 교장쌤한테 혼나. 너무 조져놨잖아, 애들을. 1컷이 무슨 69가 뭐야. 애들은 너무 조져놨잖아요. 자, 55번 봅시다. 자, 두실수 AB에 대하여 부등식의 해가 저거고 복소수 G에 대하여 G-1의 10승 더하기 IG 10승 하는 거야. 얘들아, 오늘 요번도 이렇게 복소수의 거듭제곱 문제들은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 풀어내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풀어낸 상태로 양변에 AAA 더해주는 거지. 여기까지 돼? 그럼 이 친구애가 B구라고 했으니까 이게 B고 이게 9야. 그럼 A 몇이야? 4야. 그럼 요게 마이너스 1이지.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같은 게 나오면 자기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나는 I를 꺼내서 계산하는 스타일이다, 손. 그 다음에 나는 그냥 계산하고 마이너스를 앞에 달아버리는 음수의 제곱근 성질을 쓴다, 손. 이라고 하면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 스타일들이 있을 거야, 그지? 근데 나는 숫자 나오면 그냥 이걸로 풀거든요. 알겠죠? 저는 그래서 I를 꺼내서 계산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다 넣읍시다. 자, 요거 A, B는 어디 갔노? 이렇게 둘이 계산하라는 얘기니까 이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4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이죠. 갈게. 계산을 조금 조심히 하면 돼. 위에 거 2고, 요거 I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 어떻게 해야 되니? 천천히 하고 싶으면 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서 I로 만들고 안쪽을 루트 4분의 1이라고 써. 됐죠?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이거 어차피 뭐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맞는 거니까. 이걸 루트 4i라고 쓸 거니까 2i라고 쓰고, 이것도 루트 4i고, 요건 i가 되는 거지. 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지우고. 2 곱하기 루트 4분의 1. 1 맞아요? 1 맞지? 이렇게 써줄까? 그래서 i분의 1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i 달아가지고 마이너스 1분의 i 이렇게 쓰는 거지. 자, 요게 G야. 됐어? 오케이. 요거 먼저 하자. 자, G-1은 마이너스 i네. 그럼 G-1의 10승은 마이너스 i의 10승이네. 음수가 달려있긴 하지만 짝제곱할 거니까 이 음의 기호는 무시할 수 있고요. I 10이죠. I 10승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몇? 마이너스 1인데 윤혁아 할 수 있어? 4승씩 덜어내는 거지. 자, 요거 끝. 그 다음에 G 10승 해야 돼. 근데 이런 형태 제곱하는 건 정말 또 자주 나오죠. 제곱하게 되면 얘가 1-2i 플러스 i 제곱이 돼서 이렇게 실수 부분이 지워지는 형태가 되지. 그 순허수나 실수가 나오면 이제 거듭제곱이 용이한 거지. 내가 필요한 게 G 제곱이 아니라 G 몇 승이야? 10승 구하려면 양변에 몇 승 하면 될까?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G10승은 마이너스 살고 32에 I 5승이야. 윤혁, I 5승 몇이야? 마이너스 I. 그냥 I. 그냥 I야. 알겠어? 그럼 I G10승이면 여기다 I를 곱하는 거니까 32가 되는 거야. 알겠니? 윤혁, 이런 식이면 안 돼요. 괜찮아. 근데 오랜만이니까 복소수 57번 가자. 얘들아, 여기도 쌤 하나 적어줄 테니까 한번 써볼래? 나 이거 니네들이랑 F5의 값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싶거든. 너네 내가 뭐라 그랬어? 방정식 배우고 부등식 배우고 함수를 다루셨잖아요. 아닌가? 방정식, 함수, 부등식 이 순서인가? 내가 나중에는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어진다 그랬죠. 모든 방정식이랑 부등식은 다 함수로 푸는 거거든. 그럼 봐봐. 니들이랑 이렇게 풀고 싶어요. 보세요. fx가 4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라는 문장을 이제 그림으로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떤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4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fx가 이 4라는 상수함수보다 큰 곳, 요 왼쪽 오른쪽 부분 있죠. 얘 범위를 구했더니 저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오 좋아요. 여기가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지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요 가운데는 몇일까요? 1이겠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한 개래.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곳이 한 군데밖에 없대요. 마이너스 4는 어딜까? 여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온 거야. 윤영아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그러면은 뭐 이거랑 이걸로도 fx를 세팅할 수 있는데 지금 꼭지점이 눈에 보이니까 내가 fx를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볼게. 봐봐. 두 가지 솔루션을 줄 테니까 이 꼭지점 좌표 읽어봐. 그러니까 1, 마이너스 4라고 읽는 거지?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맞아요? 잘 보세요. 여기 몇 칸이에요? 오, 2칸. 여기 지금 몇 칸이에요? 왜 8칸일까? 앞에 이라. 명진이 공부 잘했네. 자, 문제 끝. 이렇게. 이제 니들이랑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 여러분들 함수 잘. 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봐봐요. 좋죠. 근데 이제 원래 어떻게 푸는 거냐면, 저 점 대입하면 돼. 사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야. 꼭지점으로씩 세팅했잖아. 이 점좌표 하나가 3,4로 나와 있잖아 여기. 여기다 3 넣고 여기 y에다가 4 넣어가지고 a 구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럼 3 넣으면은 이게 2제곱이니까 4a-4지. 그럼 여기서 a 몇 나와? 2 나오죠. 그죠? 근데 솔루션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잘 봐. 이게 지금 y는 fx 그래프지. 이게 지금 y는 4 그래프지. 교점 좌표가 몇이 나왔지? 마이너스 2라고? 3. 맞아? 윤혁아?
이 두 함수의 교점 찾는 식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교점 찾는 식이요? y를 저기다가 대입도 좋은데 약간 느낌을 교점 찾는 식 느낌을 우리가 어떻게 줬었지 않아? fx는 4. 뭐라 말해? 이거 교점 찾는 식이라고 배웠잖아. 그치? 저번 시험 범위에서 내가 그렇게 교점 찾는 식이라고 강조를 했죠? 의, 근이 지금 마이너스 1이랑 3인 거야. 그럼 내가 4를 넘겨서 온전한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면 이 좌변이 어떻게 생겼겠냔 말이야. 마이너스 1이랑 3을 근으로 갖는 이런 2차 방정식 아니겠냐고. 이해돼? 이렇게 fx를 세팅할 수도 있어. 얘들아 다 공부하는 거야 당연히. 왜냐면 문제에서 꼭지점 정보를 숨겨놨을 수도 있잖아요. 내 말 이해되세요? 그럼 지금 내가 fx를 세팅할 땐 뭘로 세팅한 거냐면 이 두 점으로 fx를 세팅한 거지. 그럼 이 점 사용 안 했죠. 그래서 1,-4를 대입해가지고 a를 계산하는 겁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돼. a 몇이야? 2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얘들아 봐봐. 이제는 교점 찾는 식을 만들어서 4를 왼쪽으로 넘겨서 식을 세팅하는 것도 촌스럽거든. 잘 봐. 교점이 보이지? 교점이 보이지? 그러면 두 함수의 차함수가 교점을 근으로 갖는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랑 이렇게 풀 거야. 왜?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같고 여기에 3을 넣어도 같은 거거든.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어.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them으로 써드릴 거예요, 요거. 해도 돼? 봐봐. 교점으로 차함수 구하기. fx가 이렇게 생겼고 여러분들 아직 베이비니까 2차 함수랑 직선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gx가 있어요. 근데 교점이 알파랑 베타야. 오케이? 하나 물어보자. f 알파랑 g 알파는 같니 다르니? 당연히 같지. 알파를 넣었을 때 y값하고 알파를 넣었을 때 y값이 같으니까. 이해되고 있어? f 베타랑 g 베타는 같니 다르니? 같을 수밖에 없지. 베타를 f에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이 베타를 g에다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내가 fx-gx라는 함수를 만든다면 알파랑 베타가 근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차함수들은 교점을 근으로 가져요. 자. 이게 사실 수능 수학의 기초야, 기초. 요거까지는 안 쓰셔도 되고요. 이 모양하고 요 식까지 적으시면 돼. 아, 너네 나한테 이렇게 배웠잖아. 한 칸, 한 칸, 두 칸, 네 칸, 세 칸, 아홉 칸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근데 두 칸, 여덟 칸이 됐다라는 건 최고차 한계수가 있는 거야. y값이 2배 됐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줄게. 이럴 때 이거 쓰고 너네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이 두 2차 함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평행이동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 있잖아. 이 1차항이랑 상수항이 다 평행이동의 결과란 말이야. 이걸 x로 1만큼 땡기고 y로 2만큼 올리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 모양은 완전히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프 모양은 완전히 같을 수밖에 없어. 이해돼? 이차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결국 이 최고차항의 개수란 말이야. 아, 이해했지 지금 너. 그러니까 얘의 모양만 우리가 판독을 해놓으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는 우리가 모든 함수를 다 그림을 알고 있는 거라고. 근데 y는 x제곱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뭐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1 넣으면 1제곱이고 2 넣으면 2제곱이고 3 넣으면 3제곱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최고차항의 기수가 1인 2차 함수의 어떤 x 증분, y 증분 같은 느낌으로 니들한테 가르친 게 한 칸? 한 칸? 두 칸? 네 칸? 세 칸? 9칸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아까 2칸 떨어졌더니 여기가 8이 돼버렸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솟아버린 거 아니야? 여기가 2인 거야.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거 니들한테 어떻게 가르쳤냐면 y는 ax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함수가 있으면 쭉 x는 2a분의 마이너스 b를 기준으로 x 증분이 l만큼 떨어지면 이 y 증분은 al제곱이 된다고 가르쳤어. 기억나냐? 이거 써줬지? 요새는 이렇게 함수를 도형처럼 다루는 게 대세예요. 좋아요? 이렇게 51번, 57번을 개 깔끔하게 풀어봤습니다. 답을 안 냈네. 아까 fx 적어놓은 거에다가 5 넣으세요. 뭐였지? 이거였나? 이렇게 해서 끝. 그 다음에 79쪽으로 와. 니네 주연쌤이랑 순열 조합 수업했다 그랬지? 그럼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순열과 조합의 공식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대한 얘기만 좀 하고 여기에다가 심화이론들을 좀 얹어 드릴게요. 제가 심화이론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1등급에 관심이 있으면 필수 공식입니다. 일단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꾸셔야 돼. 자, 이 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을 비교해서 가르쳐요. 난 아직도 이걸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봐봐 얘들아.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김밥 천국에 갔어. 알겠어요? 그랬더니 김밥이 3종류가 있는 거야. 배고프구만. 참치김밥. 그리고 지금 저기 장기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신한프라자 1층에 있는 김밥 천국 가면 제육김밥 있거든? 먹어봐. 나도 돈가스 김밥을 좋아해. 돈가스야? 가스야? 라면이 2종류가 있어. 뭐 치즈랑 뭐 만두 할게요. 여기서 내가 김밥을 고르는 사건 A, 그 다음에 라면을 고르는 사건을 사건 B라고 한번 해볼게. 내가 갔는데 배가 별로 안 고파서 김밥 또는 라면 중에 하나만 먹으려고요. 그럼 이게 사건 기호로 쓰면 A 또는 B가 일어난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봐봐. 내가 김밥 또는 라면 중에 하나 고를 거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 몇 개야? 그렇지. 당연하지. 이거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걸 굳이 사건 A의 경우의 수에다가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더하세요. 이렇게 배우고 접속사가 또는으로 이어져 있으면 더해라. 이딴 식으로 배웠을 거란 말이야. 중학교 2학년 때. 그치? 맞아요?
두 번째,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김밥과 라면 중에 김밥과 라면을 동시에 각각 한 개씩, 이거를 A 그리고 B 또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건이라고 배우시고, 경우의 수 몇 개예요? 6. 왜냐면 이게 3 곱하기 2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그리고로 연결되거나 동시에라는 말이 나오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세요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은 사실 비교조차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 봐. 이 합의 법칙 안에 있는 5가지 경우의 수를 보면 각각의 경우의 수들이 그냥 다 독립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이 6가지 경우의 수는 뭐야? 얘네들이 페어링을 맺어가지고 경우의 수를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종류 자체가 달라. 알겠어? 앞으로 접속사만 가지고 비교하기 불가능한 상황들이 막 벌어질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각 상황에서의 경우의 수들이 그냥 독립적으로 경우의 수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얘네들을 짝을 지어가지고 경우의 수를 만들어야 되는지, 요거를 구분하셔서 더할지 곱할지 결정하는 거야. This is coding.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합의 법칙에다가 이렇게 좀 쓸게. n 플러스 n 마이너스 l 이렇게 적어보고요. l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좀 n 플러스 밑에다가 n 플러스 n 밑에다가 다른 식 하나만 이렇게 써봐. 사실 n 플러스 n보다 합의 법칙에서는 얘가 중요해요. 얘가 항상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 얘들아 이렇게 설명해도 되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하던 거니까. 근데 이제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너무 접속사에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어? 왜냐면 더할 때 더하고 곱할 때 곱하고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이거 하고 꺼줄게. 근데 제가 추워 보이긴 한다. 조금만 참아. 얘들아 여기 봐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어떤 공 100개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공 하나를 꺼냈을 때 이 공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일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볼게요. 딱 꺼냈어. 얘가 2의 배수일 경우의 수 몇 개야? 50가지. 그냥 꺼냈어. 얘가 3의 배수일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 곱하기 33이 99니까. 그럼 답 83이야? 아니요. 왜? 6의 배수 그렇지. 6, 12 이런 건 여기서도 세지고 여기서도 세지니까 6의 배수 개수 빼야 되죠. 그냥 뭐 이런 거 조심하자는 얘기야. 됐죠? 그냥 더하면 끝이 아니야. 얘네들이 겹치는 경우의 수가 있는지 확인해서 빼야 돼. 됐어? 밑에 건 설명 안 할 건데, 여기에 잇따라에다가 밑에 써. 동시에. 그리고 요런 문장만 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갖고 옵시다. 5시 20분까지 쉬어요. 자, 일단 순열은 이제 이런 거잖아. 5명 중 5개 중이라고 할까? 5개 중 3개 나열한다 하면 기호로 5P3이라고 쓰고 계산을 543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3개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시죠? 이렇게 5개가 있으면 내가 3개를 나열한다고 했을 때 이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 5명, 두 번째 올 수 있는 사람이 4명, 세 번째 올 수 있는 사람이 3명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근데 머릿속에서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펼쳐져야 돼. 앞에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또는 E가 올 수 있는 건데,
앞에 A가 오고 나면 두 번째 자리에 B 또는 C 또는 D 또는 E가 올 수 있는 거고 A, B가 앞에 오고 나면 맨 마지막 자리에는 C 또는 D 또는 E가 오니까 경우의 수들이 쫙 펼쳐지는 거지. 그래서 다 곱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공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N개 중 R개를 나열한다. 면 기호로 NPR이라고 쓰고 N부터 숫자 몇 개 쓰는 거야? 맞아. 맞아. R개 쓰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줄여가면서 근데 봐봐. 3개 쓸 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봐봐. 5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를 하나씩 줄이잖아. 맞아요? 3개 쓰면 여기 봐. 요 마지막 숫자가 3보다 하나 적어. 알겠어? 그래서 맨 뒤에 있는 괄호가 이렇게 생긴 거야. n-r-1. 요 r보다 개수가 하나 적다고. 그럼 마지막 괄호가 n-r 플러스 1 이렇게 풀리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알겠어? R개라고만 적어놔요. 근데 너네 수학 공식 중에서 이렇게 가운데 점점점 들어간 공식이 있니? 없어. 이거 좀 정확한 공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팩토리얼이라는 걸 정의해요. n의 계승이라는 걸 정의해. 계산하는 방법이 뭐야? n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줄여서 1까지 쭉 곱하는 거지. 맞아? 이걸 정의하고 났더니 얘가 뭐랑 비슷해? 5 팩토리얼이랑 비슷하지 않니? 근데 뒤에 2, 1이 날아가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빼면 되더라. 이렇게 나누면 되더라. 여기 이제 퍼뮤테이션 순열의 공식이야. 근데 이 2는 있잖아. 이 5와 3의 차더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 NPR을 공식으로 쓰면 이 n을 분자에다 이렇게 팩토리얼로 깔아주고 얘네 둘의 차를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 알겠어?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얘를 풀어낼 줄 알아야 되거든. 요거 이해되나 한번 봐봐. n-r 팩토리얼은 뭐냐면 잘 봐. n-r이라는 자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줄이는 거지. 이해되고 있어? 근데 n 팩토리얼이라는 거라는 건 뭐냐면 n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를 하나씩 줄이는 거잖아. 근데 이 중간에 n-r도 있을 거고 n-r-1도 있을 거고 쭉쭉쭉 해서 1까지 가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만큼이 지워져요. 이 앞에 뭐가 있을까? n-r 플러스 1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된 거야 지금. 자, 쓰세요. 뭐 밑에도 있을 거지만 한 번 더 써놔. 얘들아, 근데 이 공식이 중요할까 안 할까? 외우긴 외워야 돼요. 근데 평소에 계산은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얘들아 7p3이면 계산 어떻게 해? 7부터 숫자 몇 개? 그래. 굳이 우리가 7 팩토리얼을 분자에다 깔아놓고 이 친구의 차 몇? 4 팩토리얼 이렇게 밑에다 깔아서 계산해야 되나고? 아니지. 그리고 봐. 앞에 문자가 오더라도 x부터 숫자 몇 개? 3개 쓰면 돼. 우리가 굳이 이걸 x 팩토리얼 오버 x-3 팩토리얼 이렇게 써야 되니? 더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앞에 숫자가 밝혀지고 뒤에 이렇게 n이 오는 경우가 있어.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위에다가 8 깔고 밑에다가 8-n 팩토리얼을 깔아서 식을 표현할 줄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식이 필요해요. 알겠어? 뒤에 문자가 왔을 때 때문에 필요한 거야. 되겠어? 근데 봐봐. 문제가 하나 있는데 npn이면 뭘까? 예를 들어 4p4? 4부터 숫자 몇 개? 4개. 그럼 얘는 n부터 숫자 몇 개? n개. 그렇지. 그럼 이걸 공식으로 쓰면 근데
공식으로 쓰면 이거를 분자에다 깔아주고 분모에 못 깔기로 했어. 요거 차 깔기로 했지. n에서 n 빼면 몇이에요? 여기 0 팩토리얼을 깔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계산 결과는 n 팩토리얼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공식의 위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0 팩토리얼은 1로 정의해 놓은 거야.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필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열의 수의 성질 해가지고 요거 있죠?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0 팩토리얼에다가 네모치고 별표. 요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민혁이 이해되니? 오케이. 자, 조합 가자. 자, 조합은 뭐냐면, 우리 요 정도는 써야겠다. 그 3번 순열 보면, 요 정도는 쓰자.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르고, 영어에서 permuta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순열을 P라고 쓰는 거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지? 적으시고 5번 조합에다가, 자, 조합은 선택하는 경우의 수고 영어로는 콤비네이션이라고 불러. 그래서 C를 약자로 쓰는 거예요. 초이스가 아니야. 선택한다고 해서. 조합하는 거야. 봐봐. 여기서부터 중요하니까. 조합 공식의 증명은 순열로 증명은 해. 근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순열을 머리에 떠올리면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기호로 OC2라고 쓸 건데, 그럼 너희들은 나열과 선택의 차이를 알아야 되거든. 나열에서는 A, B랑 B, A를 2개의 경우의 수로 봐요. 근데 선택에서는 A, B랑 B, A를 한 가지의 경우의 수로 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OC2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 OP2를 해. 알겠어? 그럼 경우의 수가 20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20개를 써줄게. 이렇게 20개가 있는 거야. 서로 다른 5개 중에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근데 선택에서는 요렇게가 뭐라고요? 한 가지. 요렇게가 뭐라고? 한 가지. 그럼 20개가 몇 개씩 묶이니? 2개씩 묶이지? 그럼 몇 묶음이 남아? 그럼 2로 나누면 되는 거네. 맞아? 요거야. 근데 봐봐. 내가 지금은 니들한테 처음 설명하느라 20개를 다 적어줬지만 이게 사실 20개를 다 적을 필요가 없다. 왜 이게? 더워. 힘들어. 20개를 다 적을 필요가 없다.
왜? 그냥 20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 하나만 뽑아놓은 다음에 얘가 다른 나열하는 경우의 수들 중에 누구랑 겹치는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얘랑 겹치는 경우 뭐겠어? 그래서 봐봐. 나열된 개수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겹쳐. 다시 뭐라고? 나열된 개수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겹쳐. 알겠어? 그러면은 C3은 뭘까? 일단 5개 중에 3개를 나열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경우의 수가 60개가 나오거든? 근데 내가 60개를 다 적을 순 없잖아. 60개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올게. 얘랑 겹치는 거 몇 개 나오겠어? 그렇지. (60개) 중에 이렇게 6개가 겹쳐가지고 하나의 경우의 수 취급당할 거라고. 그럼 60개가 6개씩 묶여. 그럼 몇 묶음 나오는 거야? 10묶음 나오는 거죠? 윤영아 이해돼?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돼? 근데 증명은 나열로 증명했잖아. 이 효린아 이거 봐야 돼. 증명은 나열로 증명했잖아. 근데 사용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문장으로 사용하는 거야. 문장으로. 알아?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했어. 여기 A, B, C, D, E가 있다. 오케이? 이 5개의 문장 중에서, 문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했어.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치? 방금 내가 뭐 했니? 5개 중에 2개를 골랐죠. 그죠? 이 상황이 되면 문장으로 쓰고 공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나열이라는 개념이 중간에 들어가면 안 돼. 사용은 이렇게 하는 거야. 증명은 나열한 다음에 2개씩 겹치는구나 해가지고 이펙토리얼로 나눴지만 실제로 사용할 땐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돼? 네. 그럼 저기 OC 이전 이거 단모로 이전이 퍼뮤테이션처럼 계산하고 이펙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이 뒤에 있는 숫자로 나누는 거야. 5개 중에 3개 고르는 상황.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 D, E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3개를 이렇게 고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3개를 막 이렇게 고를 거야. 그럼 요거를 기호로 쓰고 계산을 해야 된다고. 오케이? 계산 방법은 5 퍼뮤테이션 3처럼. 다만 밑에 3 팩토리얼 한번 깔아야 되는 거지. 돼? 근데 주연쌤이랑 했다며 조합. 어떻게 배웠어? 이렇게 했지? 그래서 봐봐. 콤비네이션 계산은 퍼뮤테이션을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가 이 퍼뮤테이션을 앞에서 이렇게 배웠잖아. 아이씨. 밑에 이렇게 R 팩토리얼만 달려있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 몇 개만 보여줄게. 컴비네이션 언제 쓰는지. 자, 원위에 서로 다른 5개의 점이 있어. 오케이? 5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반직선 개수 구해볼 거예요. 반직선이 뭐야? 시점과 종점이 있는,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이 아니고 시점과 방향이 존재하는 선을 반직선이라고 하지. 그럼 내가 2개의 점을 선택했을 때 반직선이 몇 개 만들어지냐면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져. 너네 반직선 기호 기억 괜찮니? 왜 그래? 반직선 기호 기억나? 뭐야? 이렇게 쓰는 거지. 앞에 시점 쓰고 방향 쓰는 거죠. 그러면 이 반직선이랑 이 반직선이랑 같아 달라? 다른 직선이죠? 그래서 반직선을 만들 때는 요 앞에 문자 5개 올 수 있고 뒤에 문자 4개 올 수 있으니까 OP2로 만드는 거야. 되지? 두 번째, 선분 개수 구해볼 거야.
오케이? 근데 물어보자. 선분은 A, B랑 BA 선분이 같아 달라? 같아. 그러니까 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나면 선분은 하나밖에 안 만들어진다고. 이럴 때 OC2를 하는 거야. 민혁이 이해돼? 이해돼? 라스트 삼각형 만들 거야. 5개 중에서 점 몇 개 선택해야겠어? 3개. 이거 선택이야 나열이야. 너네 삼각형 ABC랑 삼각형 BAC랑 같아 달라? 같이. 이렇게 10개 만들어줘요. 이해돼? 이해돼? 이해되지? 그럼 봐봐. 마침 지금 여기 6명 있거든? 내가 6명 중에 6명 다 골라볼게. 이렇게. 경우의 수 몇 개야? 1개야. 6C6은 잘 봐. 잘 봐. 6부터 숫자 몇 개? 6개를 쓴 다음에 밑에 뭘로 나눠야 돼? 그래서 1이야. 또는 이 공식을 쓰는 거야. 잘 봐. 잘 봐야 돼. 집중해야 돼. 앞에 거를 그냥 올린 다음에 빼서 한번 깔고 그냥 한번 깔아. 오늘 0팩토리얼 뭐라고 배웠어? 1. 이렇게 나뉘니까 답은 뭐야? 1. 됐어? 자, 이렇게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냥 개념적으로 6개 중에 6개 고르는 거? 경우의 수 몇 개? 1개. 자, 6시 0은 6개 중에 몇 개 고르는 거야? 0개 고르는 거야. 하나도 안 고르는 거야. 경우의 수 몇 개? 1개야. 그렇지. 이거 0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들 많아. 증명은 공식으로 증명하면 돼. 요거 앞에 거 분자에다 올리고 빼서 한번 깔고 그냥 한번 깔고. 됐어? 그럼 나 이거 설명 안 해도 돼. 그죠? 다음에 2번 공식에 일단 별표 하나 쳐. 별표 쳤어? 야, 여기 지금 처음 배우는 사람이 누구야, 여기? 너 처음이야? 효린이도 처음인가? 근데 다 저번 시간에 주연쌤이랑 한 번 했단 얘기지? 빨리 했니? 천천히 했니? 빨리 했어? 지금은 어때? 그때 어제보다 느려? 아, 그래? 이거보다 더 빨리 했어? 오, 그래. 난 천천히 할게, 그러면. 뭐 아파. 지금 이 순간에? 이거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듣고 가도 되겠어? 그래. 이것만 듣고 가. 듣고 가. 여기 봐. 필기는 이렇게 해. 여기 R이랑 N-R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면 N 이렇게 써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옷이 2랑 옷이 몇이랑 같은 건데 요거 둘이 빼서 여기 가져오라는 얘기거든.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랑 더했을 때 다시 앞에 있는 숫자가 돼요. 알겠어? 여기 콤비네이션 특징인데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 내 말 좀 들어봐. 사람 5명이 있다. 근데 초콜릿이 2개밖에 없어. 알겠어? 그래서 초콜릿 줄 사람 2명 뽑을 거야. 이렇게. 알겠니? 10개 나오거든? 우리가 오늘 배운 기호로 뭐야? 5시? 2. 이해돼? 야,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아?
초콜릿 먹을 2명을 뽑아도 되고 초콜릿을 못 받을 3명을 뽑아도 되지 않냐? 아 그러면 어차피 초콜릿 받을 사람 2명이 남는 거 아니야? 맞아? 야 초콜릿 받을 사람 2명 뽑는 거하고 초콜릿 못 받는 사람 3명 뽑는 거하고 경우의 수가 다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A씨가 받으면 뭐 BD2가 못 받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OC2랑 OC3은 경우의 수가 서로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어요. 이 공식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 공식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증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봐봐. 우리 이 컨비네이션 계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기 봐. 컨비네이션 계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잘 봐. 이거 분자에 깔고 빼서 한 번, 그냥 한 번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거 봐봐. 앞에 거 분자에다 올리고 빼서 한 번, 그 다음에 그냥 한 번. 위에 거 아래 거 같아 달라. 그러니까 증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공식을 어떻게 느낄지가 중요한 거거든. 이렇게 느끼는 거야. 알겠어? 네. 우리 화장실 갔다 와야지. 하나 더 있어. 왼쪽에 설명 또 있어. 이거 오늘 설명할 게 많다 그랬잖아. 이거 하고 내가 공식 2개 정도 추가할 거야. 근데 힘이 드냐 왜 이렇게? 유형 이해 잘 되고 있니? 나 좀 걱정되네. 이거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 진짜 어려운데. 일단 하자. 일단 하고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랑 적절히 섞어서 교재를 줄게. 아이 자도 돼. 현식이 쉬운가 보지. 쉬우면 자도 돼. 다 아는 내용이면 자도 되지 뭐. 근데 좀 새롭다 싶으면 좀 잘 들으시고. 자. 아니 건우도 알기는 알겠지. 근데 얘들아 내 설명이랑 다른 사람들 설명이랑 좀 다르지 않아? 네. 잘 들어봐. NCn-R이 6번. 그렇게 봐도 돼. 그러니까 콤비네이션 특이하게 NCR이랑 6건이랑 딱 1대1 대응이에요. 뭐해 여기 봐 이제. 순열은 안 되고요. 순열은 안 돼. 순열은 당연히 그 여러 개 나열하는 게 경우의 수가 훨씬 커. 쌤 0의 영제곱이 몇이에요? 0의 영제곱은 정의되지 않아. 왜냐면은 지수가 정수가 되려면은 요 밑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 이 0의 영성은 수학에서 정의 안 해놔요. 뭐 이런 건 1이지. 이런 건 1인데 0의 영성 이거 물어보는 애들 많아. 근데 이거는 수학에서 정의를 안 해놨어. 근데 왜 궁금했어? 그 0 팩토리얼 나와가지고? 작년에 이거 갖고 친구들이랑 먹었었어요. 그래?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궁금하긴 하겠다. 얘들아 수학은 발견된 거야? 발명된 거야? 발명이죠. 발명이지. 수학은 발명된 것 같아요. 나도 발명된 것 같은데 난 이미 답을 알고 있어서 발견된 거거든? 네? 나도 지금 니네들이랑 생각해보니까 발명된 것 같다. 원래 존재했다는 거지. 이게 아니 사람들이 정의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계는 1이야. 이거 한계는 1이야. 존재하는 걸 발견한 건데
이제 걔네들을 데피니션화 시켜놓은 거지. 그러니까 없는 건 없는 거야. 이런 거는 자연상에 없잖아. 그지? 정의하자면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정의를 한 거지. 이거 왜 정의한 건 줄 아니? 예를 들어서 너네 ax 곱하기 ay 하면 어떻게 돼? ax 플러스 y 이렇게 하지. ax 나누기 ay 하면 어떻게 해? 이거를 중딩 때 이렇게 배워. x가 y보다 크면. 근데 a 2승 나누기 a 5승 하면 저 공식대로라면 a의 마이너스 3승이 되잖아. 요거 이제 계산을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야. 그럼 결론이 a 3승분의 1이지. 그럼 이걸 a 3승분의 1이라고 정의해 놓으면 공식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제 x랑 y가 이런 대소관계를 가질 때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배웠다? 뒤에서 앞에 거 빼가지고 밑에다 깔아버리라고? 맞아?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걸 안 해. 그냥 여기다가 a-n승을 정의해버려. 그럼 이제 지수가 음수여도 되는 거야. 근데 지수가 정수가 되는 순간부터 밑은 0이 안 돼요. 이런 수학적 정의들이 있어. 데피니션들이. 이거 공부를 잘해야 돼. 알겠어? 이렇게 했더니 또 문제가 있어. a 5승 나누기 a 5승 하면 뭐야? 이거 원래는 1이지. 근데 저 지수법칙 2번으로 계산하면 지수가 뭐가 돼? 0 돼버리지. a 0승 0일 것 같잖아. 근데 공식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정의해 놓은 거야. 이제부터 1이라고 하자. 이렇게. 영팩토리얼이 1인 것도 저런 식으로 아까 설명했잖아. 아니 다시 이제 정확히 아니 NC N 계산하다 보면 NP N 계산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결론이 N 팩토리얼이 돼야 되잖아. N부터 N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1로 정의했다고. 0 팩토리얼도 왠지 0일 것 같잖아. 그치? 혹시 어제 그 주연 쌤한테 물어봤는데 주연 쌤이 안 알려줬어요. 그게 좀 가르치는 사람마다 좀 달라. 원래는 팩토리얼 자체가 0에서 정의되면 안 돼. 왜냐면 팩토리얼도 자연수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거든. 근데 책에 있잖아. 난 내 나름대로 니네들한테 쉽게 설명하는 거야. 알겠어? 나 대학 교수님한테 이렇게 배우기도 했고. 됐냐? 알자리가 음수가 나오면 어떡해요? 알자리가 음수일 순 없지. 개수가 어떻게 음수일 수 있냐. n이랑 r은 다 자연수야. 왜요? 그것도 뭐 가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가 나중에 커가지고 퍼뮤테이션이나 콤비네이션을 2분의 1개나 3분의 1개로 가정해보면 어때요? 라고 학회 가서 밝혀. 난 몰라. 알겠죠? 그리고 원래 퍼뮤테이션이랑 콤비네이션은 변수가 자연수인 식들이에요. 변수가 자연수인 식들. 자연수는 아니고 의미 아닌 정수. 근데 뭐 그런 질문들 많이 해. 뭐 나야 다 대답해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그런 약간 탐구심이 있고 좀 피곤한 스타일이어야 공부 잘하게 돼 있거든. 자, 3번 써. 여기 왼쪽에 있긴 있어. 한 번 더 쓸게. n-1번째 콤비네이션 2개를 더해주면 n번째 콤비네이션이 되는 성질이 있어요. 오늘 요거 때문에 우리가 필기할 게 좀 많은데요. 자, 여기 r-1이랑 r이고 요 뒤에 있는 숫자는 큰 숫자를 따라와. 자, 이렇게 한번 써봐. 자, 증명부터 할게.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너네 7 팩토리얼에다가 8을 곱하면 뭐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오케이, 갑시다. NCR은 이미 우리가 n 팩토리얼 오버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인 걸 알아. 이거 이제 오늘 배운 공식이니까. 그럼 내가 좌변을 잘 정리해서 얘가 되는 걸 증명하면 증명 끝나는 거야. 갑시다. 자, 콤비네이션 공식적으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앞에 거를 분자에 깔아요. 그 다음에 분모에 깔아야 되는 거 뭐야? 차 한 번, 그냥 한 번. 그렇지, 그렇지. 자, 차 해볼게. n-r이고, 윤영아, 너 기특해서 웃은 거야, 알겠지? 그럼 뒤에 있는 거 그냥 깔아주는 거야. 알겠죠? 자, 요거 분자에다가 한번. 자, 그 다음에 빼서 한번 대신 r을 좀 앞에다가 쓸게요. 곱하기 그냥 한번. 그럼 이게 분수식의 덧셈이니까 우리가 통분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분모가 점점 커진다고 통분을 하다 보면 막 최소 공배수가 되다 보니까 여기 r-1 팩토리얼 보여? 여기 r 팩토리얼 보여? 누가 커? r 팩토리얼이 더 커. 그럼 얘를 이걸로 변신시켜야 되거든? 내가 여기다 뭘 곱할까? 그렇지. 이래서 아까 물어본 거야. 7 팩토리얼에 8 곱하면 8 팩토리얼이야. 되고 있어? 내가 분모에만 곱하면 안 되지. 이런 걸 통분이라고 하죠. 좀 잘하고 계세요. 여기 n-r 팩토리얼 보여? 여기 n-r-1 팩토리얼 보여? 누가 큰 거야? 그럼 여기에 뭘 곱해야 이게 될까? 괜찮은데? 잘하는구만. 그럼 봐봐. 이제 얘는 n-r 팩토리얼이 됐고 얘네 둘은 합쳐서 몇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잘했어. 되고 있어? 자, 요거는 그냥 쓸 거고 얘네 둘이 곱해서 몇 팩토리얼을 쓰라고 쓸 수 있는 거야? n-r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윤혁아. 이게 7 팩토리얼이고 이게 8이거든. 둘이 곱해서 8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식의 분모가 같아졌죠? 그럼 분수는 덧셈을 할 수가 있어요. 분자끼리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학년이 올라가시면 올라갈수록 덧셈을 하실 때 뭘 전개하는 게 아니야. 공통 부분으로 자꾸 묶어내는 거야. 얘네 둘이 더할 거야. 공통 부분이 뭐예요? 그럼 n-1 팩토리얼로 묶는다 치면 앞에 남는 거 뭐야? 뒤에 남는 거 뭐야? 맞아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r이랑 r 지워지네? 그러면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해서 증명 끝인데 이런 쓰레기 같은 증명은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이거 뭐 아무나 증명하는 거잖아. 이거는 이런 걸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야. 자, 오늘은 한 장을 넘겨서 한 장 전에 여기 페이지 있어. 이 책에 필기할 때 마땅치 않아서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알겠죠? 뭐 자기가 필기할 이론 노트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 필기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조합을 공부했는데 조합의 이 성질을 모른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도 이 설명을 하거든요. 요 치우게. 얘들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 너네 이거 아마 공통수학 1 그 곱셈 공식 할 때 했을 거야. 필기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 쓴 다음에 니들도 써. 자, 위에다 1을 쓰고 왼쪽 변을 따라서 1을 쭉 내려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변을 따라서 1을 쭉 내려. 오케이? 그 다음에 몸통에 있는 숫자를 만들 때 윗줄에 있는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만드는 거야. 요거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 그래. 그럼 밑에 7번째 줄, 8번째 줄도 다 만들 수 있다 그래. 있겠지? 이걸 어디서 배운 거야?
그 곱셈 공식 할 때 이걸 a 플러스 b 제곱의 개수들, 이게 a 플러스 b 3승의 개수들, 이게 a 플러스 b 4승의 개수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고 계셨어. 이게 a 플러스 b n승 전개식의 개수를 알려준다. 맞죠? 근데 이제 조합에서는 NCR을 알려주는 삼각형이 돼요. 아직 쓰지 마. 요 윗줄에 있는 1이 정확히 0시 0이랑 같고,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숫자 두 개가 1시 0, 1시 1이랑 같고, 요 세 번째 줄에 있는 숫자 세 개가 2시 0, 2시 1, 2시 2랑 같고요. 얘는 뭐랑 같을까? 뭐 증명은 이제 여러분들 그 확통 배우실 때 증명할 거라서 이걸 증명까지는 오늘 몰라도 되는데,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참 좋아. 그래서 얘들아, 너네 이 파스칼 삼각형에 있는 숫자들 외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 이 콤비네이션들이 파스칼 삼각형에 있는 숫자들이랑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이제 한 5콤비네이션이나 6콤비네이션까지는 계산을 안 하세요. 그냥 외워서 쓰는 겁니다. 알겠어요? 1, 4, 6, 4, 1, 1, 5, 10, 15, 1. 이 정도만 외워도 5콤비네이션까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 이제 나는 6콤비네이션까지는 계산 안 하고 쓰는데 1, 6, 15, 20, 15, 6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 됐어 얘들아? 그래서 요거를 일단 쓰시는데요. 요거를 일단 쓰세요. 요거를 일단 쓰세요. 얘들아 잠깐만 쓰지 말고, 아니 쓰기 전에 우리 지금 텐션 왔을 때 설명 다 듣고 하자. 그럼 봐봐. n번째 줄에 아마 n-1 콤비네이션 0, n-1 콤비네이션 1 쭉쭉쭉 해가지고 n-1 콤비네이션 r-1, n-1 콤비네이션 r 뭐 쭉쭉쭉 해가지고 n-1 콤비네이션 n-1로 끝나는 어떤 애들이 있을 거야. 맞아? 그럼 얘는 둘이 더하면 뭘까? 얘는 둘이 더하면 뭐냔 말이야. 이 밑에 있는 네 번째 콤비네이션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밑에 있는 n번째 콤비네이션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이 큰 숫자를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개수가 딱 맞거든. 그래서 이 r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3번 공식은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위에 거 두 개 더하면 아래 거. 이렇게. 되겠어? 그럼 이제 니네 이번 시험 문제 알려줄게. 니네 이번 시험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아파, 씨. 이렇게 나와. 알겠어? 이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에다가 3시 0 하나를 추가해. 그럼 봐봐. 이거 세 번째 콤비네이션인데 연속된 콤비네이션이지.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네 번째 콤비네이션이 되는데 뒤에 있는 숫자는 뭘 따라온다 그랬어? 큰 숫자. 근데 이렇게 더해주면 다섯 번째 콤비네이션이 되는데 뒤에 있는 숫자는 2가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더하면 6 콤비네이션이 되는데 뒤에 있는 숫자는 1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더하면 7 콤비네이션 4. 이렇게 더하면 8 콤비네이션 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콤비네이션은 뒤에 있는 숫자가 클 땐 얘를 변환해서 합니다. 저기는 2번 성질로요. 답은 8, 7, 6 나누기 3 팩토리얼 해서 56. 요게 이제 이번 시험 문제가 되는 거야. 됐지? 이건 나올 거야. 일단 두 번째 스타일. 그렇지. 이제 마지막에 1 빼야 돼.
1은 더해놓고 했으니까. 이해했어? 노란색은 없었는데 이거 했으니까. 자, 두 번째 스타일 봐요. 아, 이거 듣고 가. 이거 듣고. 빨리 해줄게. 두 번째 스타일은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자, 뒤에 있는 콤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들이 점점 증가해야 이 짓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콤비네이션 뒤에 있는 숫자가 증가를 안 해, 이렇게. 알겠어? 이거는 변환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빼가지고, 이거 빼가지고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 저거랑 똑같이 풀면 되지. 이해돼? 라스트. 봐봐. 어쨌든 여기 3시 0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1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근데 어차피 3시 0도, 2시 0도, 뭐 1시 0도 다 1이지. 맞아? 그럼 파스칼 삼각형에서 얘네들 어디 있는지 보면 여기 봐. 여기 있어. 이 다음번에 있는 게 6시 4고 이 다음번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7시 5거든. 요렇게 있어. 요렇게 이 방향으로. 알겠어? 얘네들 다 더하면 이렇게 왼쪽 아래에 있는 8시 5가 돼요. 야,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이따가 이쁘게 써줄게. 지금 쓰지 말고 좀 이따가 이쁘게 써줄게. 지금 민혁이 쉬마렵다니까 민혁이 때문에 수업 좀 끊을게요. 알겠죠? 안 돼. 어차피 너네 지금 적어야 되니까 너 화장실 갔다 오고 얘들아 여기까지 적어. 이거 예제는 안 적어도 돼. 예제는 안 적어도 되고 요거 삼각형 적어야 지금. 자, 요만큼 적어. 서현이는 이거 알 거고 현식 이거 해봤어? 아, 그치. 이건 몰랐지. 이거 지금 적어. 건우 이거 해봤어? 공부? 이거 적어 빨리. 이거 증명 또 있어. 근데 너무 많다. 과 과정은 아니지만은 경우의 수 문제를 풀다 보면 꼭 이런 과정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론화 시켜 놓으면 공식으로 외우는 건 아닌데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랑 모르고 계시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자, 분할의 수라는 거야. 분할의 수라는 거야. 자, 첫 번째는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 기호까지 알고 계실 필요는 없지만 배우는 김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Pn, R이라고 쓰면 자연수 n을 R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P 7,3이면 자연수 7을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7을 봐봐. 3개의 자연수로 분할을 할 거야. 근데 앞에 쓸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수부터 상상을 하는 거야. 511 이렇게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앞에를 하나 줄이고 뒤에는 더해서 3이 되면 되지. 근데 항상 크기를 내림차순으로 적게 돼 있거든. 이렇게. 이거 말고 없어. 앞을 내가 3으로 바꿔버리면 이제 뒤에 더해서 몇 돼야 돼? 4 돼야 되지. 그럼 방법이 두 개 있어요. 3이라고 2,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앞을 2로 만들면 뒤에 더해서 5 만들어야 되지. 그럼 4일이나 3, 2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2보다 큰 숫자를 적게 되잖아? 2보다 큰 숫자를 뒤에다 적게 되잖아? 그럼 무조건 앞에 있는 애들이랑 이렇게 겹쳐. 그래서 2를 적었는데 내가 뒤에다가 2보다 큰 숫자를 적어야 된다? 그럼 더 이상 안 찾아도 돼요.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7을 3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지금? 4개고 내가 큰 숫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줄이라 그랬지?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P 7,3은 4야. 알겠어? 자, 연습 P 8,4 해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힌트를 줄게. 자, 해봐요. 암산 못해 얘들아. 써서 해야 돼. 효리나 해봐. 이거 니네 당장 문제 풀 때 써야 되는 거야. 내가 뭐 엄청 심한 이론을 알려주는 게 아니야 이거.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 수만큼이 경우의 수가 같습니다. 5가지. 몰라. 나도 세봐야 돼. 나도 이걸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5가지 정도 나올 것 같긴 하다. 자, 봅시다. 건우. 하고 있구나. 여기 보세요. 요거 줄여. 그럼 뒤에 숫자 3개 더해서 몇 만들어야 돼? 4 만들어야 되지. 근데 어차피 4가 될 수 있는 숫자 3개는 211밖에 없어요. 여기다 큰 거 적고 점점 작은 거 적는 거야. 여기 3으로 줄였어. 그럼 뒤에 더해서 몇 만들어야 돼? 5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 311이 있고 221이 있어. 요거 말고는 없거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2 썼어. 그럼 뒤에 3개 더해서 몇 만들어야 돼? 6 만들어야 되는데 2보다 큰 거는 못 써. 2밖에 없어요. 몇 개야? 5개. 그래서 5야. 이걸 왜 배우냐? 자, 잘 보세요. (84쪽에) 84쪽에 24번 지금 풀어봐요. 고. 얘들아, 여기 밑줄. 같은 종류의 12장의 카드. 이런 걸 잘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 위에다 써보세요. 카드의 개수로만 묶음이 구분됨. 이런 거 이제 잘 배우셔야 돼요. 심한 문제들은 이런 걸 잘 배워야 돼. 얘들아, 카드가 지금 몇 장이 있다 그랬어? 12장이야. 근데 카드가 다 같다며. 그치? 이거를 몇 묶음으로 나누는 거냐면 2장 묶음, 3장 묶음, 4장 묶음으로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4장, 4장, 4장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아니면 2장, 2장, 3장, 3장, 2장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알겠어? 보면 각 묶음이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방금 첫 번째 나눴던 것처럼 4장씩 세 묶음으로 나눠도 된다는 얘기지. 2장 묶음 안 쓰고 3장 묶음 안 쓰고. 이해돼? 이해되지?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 지금 니네 푸는 거 멈추고. 그럼 봐봐. 결국 12개의 자연수를 12라는 자연수를 4라는 자연수랑 3이라는 자연수랑 2라는 자연수로 분할해주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10이라는 자연수를 분할할 때 쓸 수 있는 숫자 중에 지금 제일 큰 숫자가 뭐예요? 4지. 4가 제일 많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4를 3개 써서 분할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내가 4를 2개만 사용할 거야. 그럼 뒤에 있는 숫자 더해져가지고 4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쓸 수 있는 수는 2랑 3밖에 없지. 그럼 경우의 수가 이런 거밖에 안 될 거야. 이해되겠어? 이게 4개, 4개, 2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묶음을 만드는 거지. 이해되고 있지? 그럼 내가 이제 4를 하나만 쓸 거야. 그럼 뒤에 더해서 8 만들어야 되지. 8 만드는 방법이 3, 3, 2가 있고요. 그죠? 또 2, 4개가 있어요. 이해되고 있어? 나 지금 4가 3개인 경우 했고 4가 2개인 경우 했고 4가 1개인 경우 했지. 마지막에 내가 뭐 할 것 같아? 4가 없는 경우. 대신 그때는 3이 가장 많은 것부터 시작해서 3, 4개일 때. 되고 있어? 그 다음 3이 3개면 여기에 3이 아닌 다른 수를 이용해서 3을 만들어야 되지. 못 만들거든. 그럼 3이 2개일 때는 여기 3이 아닌 다른 수를 이용해서 6 만들어야 되지. 그렇지. 그럼 이제 3이 하나인 경우의 수 못 만들어. 3이 없는 거 2, 6개. 그럼 지금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개에서 답이 7이야. 얘들아 이거 순열이야 조합이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니잖아. 순열도 아니고 조합도 아니잖아. 근데 이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다른 종류의 카드로 나오면 어떻게 풀래? 12장이 다 달라. 조합으로 푸는 거 맞아. 근데 그 조합으로 풀 때 이걸 먼저 해놓고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자연수 분할은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알겠어? 근데 하나 더 써야 돼, 이제 여기다가.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적어. 아까 파스칼 삼각형 쓴 쪽에다가. 오늘 이론 수업을 좀 자세히 할게, 그냥 한 김에. 그리고 문제를 조금 적게 풀더라도, 그리고 숙제가 조금 나가더라도 일단 요거를 완벽하게 합시다. 그리고 숙제하면 어려워서 여러분들 탈탈 털릴 거야. 내일 모든 문제, 다음 주에 모든 문제를 질문해도 되니까 답지 보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풀어서 채점해와. 많이 틀려도 돼. 빨리 갔다 와. 어, 2번 집합의 분할이고 공식부터 적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야. 자, 잘 들어야 돼. 서로 다른 n개를 p개, q개, r개의 묶음으로, 묶음은 뭐, r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가르칠 거거든요. 단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N. 일단 공식부터 적자. P, Q, R이 모두 다를 때 이때는 n개 중에서 p개를 뽑아가지고 첫 번째 묶음을 만들고 남은 n-p개 중에서 q개를 뽑아가지고 두 번째 묶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남은 r개 중에서 r개를 묶어가지고 세 번째 묶음을 만드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제가 좀 이따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다 이해가 돼요. 일단 쓸게. 자, 두 번째 PQR
중에 두 개가 같을 때 PQ가 같든 QR이 같든 PR이 같든 그러면 똑같은데 N개 중에 P개 뽑아서 첫 번째 묶음 만들고 N-P개 중에 Q개 뽑아서 두 번째 묶음 만들고 남은 R개 중에 R개 뽑아서 세 번째 묶음 만드는 것까지 똑같은데 요거를 2 팩토리얼로 나눠야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QR이 모두 같을 때 이때는 NCP, N-PCQ, RCR의 3팩토리얼 분의 1. 자, 일단 써봐요. 믿을게? 외울 수 있잖아. 니네 17살 뇌도 싱싱한데 지울게. 자, 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이고. 서로 다른 6명을, 근데 사실 사람은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잘 안 써요. 6명을 세조로 나누기 한번 구해볼 거야. 사람은 6명이 같아, 달라? 달라요. 그래서 6명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아까 카드는 12개가 다 같았지, 그치? 그럼 세조로 나누려면 일단 6이라는 자연수를 뭐 해야 되는 줄 알아? 3분할해야 돼. 그래서 항상 집합의 분할 전에는 자연수의 분할이 들어가. 여기까지 돼? 그럼 봐봐. 내가 6명을 세조로 나눌 때 일단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3명 한 조 만들고 2명 한 조 만들고 1명 한 조 만들고. 자, 조 만들어 보자. 조 만들어 보자. 야, 근데 조 만들 때 내가 니네 3명을 이렇게 만들 거잖아. 그럼 니 먼저 뽑히고 니 먼저 뽑히고 니 먼저 뽑히는 거랑 너 뽑히고 너 뽑히고 너 뽑히는 거 어차피 같은 조지? 네. 이건 콤비네이션으로 뽑는 거야. 자, 6명 중에 3명을 뽑아가지고 첫 번째 조로 만들 거야. 경우의 수 몇 개? 6C3. 납득되겠어? 이렇게 안 고른다고, 이제 촌스럽게. 6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 상황이잖아. 이제 문장으로 계산하는 거야. 됐어? 그럼 봐봐. 15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중에서 하나. A, B, C가 첫 번째 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두 번째 조 만들 때는 몇 명 뽑아야 돼? 30. 그렇지. 3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되지. 요게 NCP N-PCQ가 이런 뜻이야. 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알겠지? 그럼 이제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2조를 만들었어. 뭐 D2가 오든 EF가 오든 DF가 오든 해서 만들어졌어. 그럼 마지막 조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지. 얘가 마지막 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굳이 기호로 쓰자면 1C1인 거야. 됐어? 이제 411로 만들어 볼게. 자, 6명 중에 4명 뽑아가지고 1조 만들어 보자. 자, 1조 만들었지? 이렇게 4명으로 1조 만들었어. 그 다음에 2조 만들어 보자. 2명 중에서 몇 명 뽑아야 돼? 2실. 그 다음에 1실. 근데 지금 보면 P개, Q개, R개인데 숫자 몇 개가 같아? 2개가 같지. 이때는 몇 팩토리얼로 나누라고 써 있어, 지금? 이걸 2팩토리얼로 나눠야 돼. 오케이?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봐. 1조 만들었잖아. 그치? 그럼 두 번째 조에 2가 오고, 세 번째 조에 F가 왔어. 이거랑 A, B, C, D가 1조에 왔잖아. 그치? 두 번째 조에 F가 오고,
세 번째 조에 2가 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어차피 같은 조야. 맞죠? 그래서 보세요. 조 내부에 사람 명수가 같은 조의 개수.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겹쳐요.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돼? 진짜 이해돼? 그럼 봐봐. 요거 해보자. 둘둘둘. 자, 6명 중에 2명 뽑아서 1조 만들고 4명 중에 2명 뽑아서 1조 만들고 그 다음에 2명 중에 2명 뽑아서 또 한 조 만들어. 얘는 3팩토리얼로 나눠야 돼. 지금 니네가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설명해 볼게. 6명 중에 2명,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을 뽑아가지고 3개의 조로 만들었잖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황을 내가 한번 골라볼게. 뭐 이런 조 나눔이 있겠지? 그죠? 내가 얘랑 같은 경우의 수가 6개인 거 증명하면 돼. 맞아? 첫 번째 조를 만들 때 A, B가 뽑혔어. 근데 두 번째 조를 만들 때 CD 말고 EF가 뽑힐 수도 있잖아. 이 4C2 속에는 이런 경우도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조는 CD가 되겠지. 위에 거 아래 거 같아 달라? 같잖아. 내가 1조를 만들 때 15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는 분명 CD가 뽑히는 경우의 수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AB가 뽑히고 EF가 뽑혀. CD가 뽑히고 EF가 뽑히고 AB가 뽑혀. 지금 이거 다 같지 않아? 그치? 이 6C2 속에는 15개의 경우의 수 중에는 AB, AB, CD, CD가 뽑히는 거 말고 EF가 뽑히는 경우도 있을 거야. 너 이해하고 있냐? 그 다음에 AB, CD, EF, CD, AB. 물론 이건 15 곱하기 6이라서 90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내가 90개의 경우의 수를 다 쓸 수는 없고 90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 하나만 뽑아서 지금 6개가 겹치는 거 증명했어. 알겠어? 조 내부의 인원이 같은 조의 개수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주시는 거예요. 요거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 얘들아, 문장이 되게 간결하지 않아? 6명을 세 조로 나누는 거? 그치? 근데 생각보다 하드해.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답이 105예요. 나 계산 개빠르지? 난 다 외웠어. 이 15, 이거 6, 요거 20, 요거 3, 요거 15, 요거 2 이렇게. 니네들도 다 외우실 거야. 알겠지? 그러면 아까 그 문제 12장의 카드 다 다르면 어떻게 풀게? 아이들아, 이 예제를 적을 필요는 없어. 이걸 적을 필요는 없어. 이해만 하면 되고. 요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거 같은 종류의 12장의 카드가 아니고 다른 종류면 어떻게 풀어야 되게? 에라이. 우리 아까 A, B, C, D, E, F, G, H, I, J, K, L 이렇게 12장의 카드가 있어. 그지? 아까 우리 12라는 자연수를 다 분할해놨지? 자, 뭐라고? 4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아, 그래? 봐봐. 이거는 몇 명씩 몇 조 만든다는 얘기야? 4명씩 3조. 12 콤비네이션 4. 8 콤비네이션 4. 4 콤비네이션 4. 근데 명수가 같은 조가 몇 개니? 명수가 같은 조가 몇 개니? 이렇게. 오케이?
자, 1조, 2조, 3조, 4조.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겹쳐. 이렇게 하는 거야. 12명 중에 4명 뽑아서 1조 만들었어. 그 다음에 8명 중에 3명 뽑아서 2조 만들어. 그 다음 5명 중에 3명 뽑아서 3조 만들어. 마지막에 2명 뽑아서 1조 만들어.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겹쳐요. 쭉쭉쭉 해가지고 다 넣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내가 왜 가르치는지 알겠지? 실제로 문제 내시는 선생님들은 있잖아. 이게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니까 이런 과정을 피하려고 노력하셔. 열심히 피하려고 노력해도 이게 들어가요. 생각보다 되게 있을 법한 상황이잖아. 아니 몇 개가 다른데 이걸로 조 나누는 거야. 근데 이걸 몰라 애들이. 됐어. 이 정도면 중요하다는 생각 들지? 그래. 토너먼트 할 때 이게 개꿀이에요. 그렇지. 토너먼트 할 때 이거 알잖아? 토너먼트 모양 아무나 그렇게나 만들어놔도 다 풀 수 있어. 쟤는 알잖아. 선행을 조금 했으니까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오늘 토너먼트까지 다 못하니까 애들아 숙제를 내줄 건데 그 45번까지 일단 내줄 거야. 뒤에 변별력 1등급 문제는 빼고 줄게. 45번까지 숙제야. 얘들아 근데 내가 미리 얘기 좀 할게. 많이 어려울 거야. 탈탈 털려가. 알겠지? 다음 주에 열심히 나랑 풀자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쉬운 문제랑 같이 해서 과제 줄 거니까 이번 주까지만 파이팅 해오시고 숙제 덜한 거 있으면 하시고 앞에 그거 3, 4차 방정식이랑 2차 부등식 끝! 수고했어.